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선투현 신문입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원 패권주의 공포, 리튬, 구리, 알루미늄까지 앞다퉈 무기화, 자원 빈국인 한국에는 악몽이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가 전쟁을 함으로써 어, 이런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고요. 또 두 나라가 또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의 가격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영향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요. 결국 아파트 분양가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증시를 덮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피해라.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면서 또 소비가 줄어드는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요. 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들이 비자, 맥도날드, 오라클, 화이자, 애플, 코카콜라, P&G 등이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안전한 투자 종목은 어, 루비니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골드만삭스, 비자, 오라클, 화이자, 애플 등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돈이 돌지 않으면 모두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모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언급했던 이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택 보유세 대수술 예고 반포 아리팍 수천만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가 종부세가 보유세가 3,809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제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5,32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이 되면 어, 3,459만 원이나 2,635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기사입니다. 자, 종부세는 실시 1년 만에 감소 추세로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중과세와 위헌 소지가 많았던 법이죠. 자, 왜냐하면 재산세도 내고 또 종부세도 다시 한번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은 좀 위헌이죠.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소득을 얻은 것은 아니죠. 소득이라는 것은 팔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종부세가 매년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 때문에 종부세 스트레스로 집을 판 사람도 많습니다. 많았죠. 네. 자, 이번에는 배짱을 가지고 버틴 사람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승리라는 것은 아니죠. 만일 윤 후보가 아니라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종부세를 능가하는 국토보유세, 네, 나중에 토지이익 배당금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이 국토보유세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완화에 대한 것도 세율 조정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대 여당과의 협치가 관건입니다.
자, 국회가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법을 바꾸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에 180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입니다. 거의 만 2년 정도가 남아 있죠. 자, 이때 국힘당이 150석 이상을 승리해야만 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윤 당선자의 공약 이행이 2024년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고 총선에서 지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법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 그리고 뭐 대출 이자 그리고 대출을 뭐 조이든지 이제 풀어주든지 그런 것은 국회 통과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집값 조정기 오자 신축보다 구축, 소형보다 대형이 선방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좀 신축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소형보다는 대형이 음, 그 가격 하락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는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신축이 많이 올랐다가 소폭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한국 부동산 원 자료이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 이제 대형이 상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의 증가, 1인 사용 면적의 증가, 소득의 증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평대의 평당 가격이 50평대의 평당 가격보다 더 비싼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단지를 보아도 대형이 입지, 뷰, 향 모든 면에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투자가 기회입니다. 자, 서울 오피스텔 순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국이 전세의 국가에서 월세의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소득의 50%가 주거비와 관리비로 쓰이는 것입니다.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몇 년 안에 따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민은 더 힘이 들고 맞벌이 필수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화재 이슈 잠실 진주 왕릉뷰 단지들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이슈에 발목 잡힌 정비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어,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확실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무한 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무한 연기가 되게 되면 건설사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공급은 지연이 됩니다. 3기 신도시 하남은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금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윤 당선인에게 바란다. 반도체 인력 연 1,500명이 부족하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반도체 졸업생이 연간 650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참 큰일입니다. 최소 1,5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규제로 공장을 짓는데도 수년씩 걸리는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성장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유는 IT와 4차 산업이 늘어나는 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도 테크노밸리가 있으나 마곡을 제외하고는 확산성이 적죠. 예를 들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땅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도는 일산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광명 테크노밸리, 인덕원 지식정보타운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 시티, 동탄 테크노밸리, 평택 고덕, 원산면 하이닉스, 인천 하이닉스 등등 경기도의 IT와 4차 산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선투의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